엄마 나 체육복이 또 없어졌어. 아들의 말을 들은 순간 엄마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창가 끝자락에 조용히 앉아 있던 김지후. 그는 학교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출석을 부를 때도 선생님은 종종 그의 이름을 건너뛰었다. 여기요. 지후가 조용히 손을 들어도 선생님은 이미 다음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점심시간 교실을 떠나는 무리들 속에 지우는 항상 남아 있었다. 혼자 김밥을 싸와 먹으며 창밖 운동장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마치 유리병 너머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얘랑 있으면 분위기 썰렁해져. 쟨 진짜 말을 안 해. 좀 이상하지 않아? 어느 날 체육복이 사라졌다. 사물함에 걸어놨던 옷은 흔적도 없이 없어졌다. 세 번째였다. 그날도 지우는 체육 수업을 빠지고 혼자 교실에 앉아 있었다. 운동장에서는 친구들이 축구를 하며 웃고 있었다. 지우는 조용히 책을 펼쳤지만 눈동자는 한 글자도 따라가지 못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다. 지후의 엄마였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를 데리러 왔다가 창문 너머로 혼자 앉아 있는 지우를 본 것이다. 그녀는 말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지후야, 부드러운 목소리에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다. 체육복이 또. 말끝을 흐린 지우는 울음을 참기 위해 이를 꽉 물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앉았다. 잠시 후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후야. 미국에 있는 이모가 널 도와줄 수 있대. 미국이요? 지후는 의아한 듯 되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 마치 자기 혼잣말 같았다. 응. 뉴욕에 있잖아. 거기서 학교 다니고 새로운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지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운동장을 뛰노는 아이들. 그리고 그 속에 절대 끼지 못했던 자신. 이 학교에서의 나는 마치 뿌연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외롭고도 흐릿한 일상이 스쳐 지나갔다. 가볼게요. 지후는 단호히 대답했다. 그것은 희망이기보다는 탈출이었다. 이 지긋지긋한 투명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절박한 외침이었다. 엄마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 편이야.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며칠 후 김지후는 혼자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 올랐다. 18살 한 번도 혼자 여행해 본 적 없던 소년이 태평양을 건너는 길. 기내식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영어 방송은 단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다.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지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 다짐은 다소 무모했고 아주 어린 마음의 분노였지만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용기였다.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한 날 공기는 서울보다 훨씬 차가웠다. 이모가 마중 나와 있었지만 그 낯선 얼굴조차 지우에게는 부담이었다. 그날 밤 이모 집의 낯선 침대에 누워 지우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나는 정말 이곳에서 달라질 수 있을까? 그 물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렸다. 브루클린에 있는 고등학교 정문 앞. 김지후는 굳게 입을 다문 채 교문을 들어섰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엉킨 채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다. 뉴욕의 아침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다. 김지후는 낯선 교복을 입고 브루클린 고등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다. 회색 건물들 사이에 웅크린 학교. 서울에서 다니던 학교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 학생들의 말소리는 온통 영어였고 그 속에서 지우는 유독 낯설어 보였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는 교문을 지나 복도로 들어섰다. 복도는 이미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옷차림, 다양한 언어. 그 누구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무관심이 일반적인 매너처럼 보였다.
새 전학생이야. 교실에 들어서자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그리고는 출석부를 바라보다가 인상을 살짝 찌푸렸다. 김지후. 맞지? 지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에서 왔다더라.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길 바래. 말은 그랬지만 교실에는 소곤거림과 은근한 웃음이 퍼졌다. 그의 자리는 항상 그래왔듯 맨 뒤 창가였다.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수업 시간 내내 지우는 선생님의 말을 겨우 받아 적기에 급급했다. 빠른 영어, 낯선 억양, 이해하기 힘든 농담들. 모든 것이 지우를 더 작게 만들었다. 점심시간. 지우는 조용히 급식줄 끝에 섰다. 그의 뒤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야, 쟤 그 전학생 아냐? 완전 아시안이잖아. 영어 하나도 못하게 생겼네. 지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달라질 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겨우 음식을 받아 빈 테이블을 찾아 앉은 순간 큰 키의 금발 남학생이 그 앞에 털썩 앉았다. 헤이 라이스보이. 여기 처음이지. 지후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예스. 그러나 그의 어색한 발음은 즉시 웃음거리가 되었다. 하하, 진짜 말도 못하네. 숫자는 셀 줄 아냐? 옆에 앉은 학생들이 킬킬거렸다. 그 순간 그 학생은 지후의 급식 트레이를 밀었다. 음식이 테이블에 쏟아지고 우유가 지후의 셔츠에 흘러내렸다. 미안, 실수였어. 그들은 그렇게 비웃으며 자리를 떴고 지후는 흘러내린 우유가 식어가는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날 저녁 이모는 아무 말 없이 젖은 셔츠를 빨아주었다. 지후는 밥 한 술 뜨지 못한 채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한국에서 도망치듯 왔는데 여긴 더하잖아. 며칠이 지나고 체육 시간이 돌아왔다. 팀을 나눌 때 지후는 늘 마지막이었다. 어느 팀에도 원하지 않는 존재. 겨우 배정된 팀에서도 한숨과 눈치가 따랐다. 누군가는 공 주지 마. 저의 모태라고 대놓고 말했다. 지후는 코트 구석에 서서 아무 일도 없길 기도했다. 그의 존재는 공기처럼 느껴졌다.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한국에서의 무시가 여긴 조롱으로 바뀌었을 뿐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지후는 묵묵히 집으로 향했다. 20분 거리의 길. 사람들은 빠르게 걸어가고 각자 다른 언어로 통화하고 있었다. 냄새도 소리도 얼굴도 모두 낯설었다. 지후는 이 거리 위에 섞이지 못하는 하나의 점 같았다. 이렇게까지 힘들 거라곤 생각 못했어. 이모 집에 도착해 방에 들어간 지우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다. 그 안에서 처음으로 한국어로 중얼거렸다. 엄마 나 괜찮은 사람 맞지? 목소리는 작았고 금세 울음으로 바뀌었다. 그날 밤 지후는 꿈에서조차 조롱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저 절망으로만 흘러가진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수학 수업에서 지우는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쉬었다. 언어가 필요 없는 숫자와 기호가 지배하는 세계. 그곳은 지우에게 처음으로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는 아직 모른다. 이 수학 교실에서 분필 하나가 그의 운명을 바꾸게 될 거라는 것을. 자, 이번 문제는 조금 어려울 거야. 수학 교사 브룩스는 칠판에 복잡한 미적분 문제를 적기 시작했다. 수식이 점점 얽히고 설킬수록 교실 안은 술렁였다. 이건 대학 1학년 수준 문제야. 고등학생에겐 좀 벅찰지도 모르지. 학생들의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돌았다. 그런데 그때 브룩스 선생의 시선이 지후에게 향했다. 우리 반의 김지후였지? 한국에서 왔다고 들었는데. 지후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동양인은 수학 잘한다며? 한번 풀어보지 않을래? 순간 교실 전체가 고요해졌다. 누군가는 키득거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누가 봐도 명백한 고정관념과 조롱.
아시안이니까 수학 잘하지. 라는 뻔한 편견이었다. 지후는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다. 분노와 수치, 그리고 아주 낯익은 감정 무시. 브룩스는 분필을 들고 지후 쪽으로 다가왔다. 용기 낼 수 있겠니? 교실의 모든 시선이 지후에게 꽂혔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몸은 담담하게 움직였다. 칠판 앞에 선 지후는 문제를 바라봤다. 길고 복잡한 미적분식.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분필을 쥔 그의 손끝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XY. 리미티드. 숫자와 기호가 칠판 위에서 춤을 추듯 이어졌다. 그 순간 지후는 오직 문제와 자신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분노도 수치도 사라지고 수학이라는 세계에 몰입했다. 교실은 숨조차 죽인 듯 조용했다. 그의 손끝에서 하얀 분필가루가 떨어질 때마다 누군가의 고정관념이 부서지는 듯 했다. 마지막 줄을 쓰고 지후는 분필을 내려놓았다. 다 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칠판 위의 수식은 강렬했다. 브룩스 선생은 천천히 칠판을 살펴봤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정답이야. 완벽해. 한순간 교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와, 진짜 다 풀었어. 저게 대학 문제라며? 박수가 어색하게 터져 나왔다. 누군가가 먼저 손뼉을 쳤고 이어서 여러 명이 함께 쳤다. 지후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가 기대했던 반응은 아니었다. 자신을 조롱했던 사람들. 그들의 입에서 이제는 대단하다, 어떻게 푼 거야? 라는 말이 나오고 있었다. 자리에 돌아와 앉으며 지후는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가득한 그 창 너머로 처음 보는 세상이 열리는 듯 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는 묘한 씁쓸함을 느꼈다. 결국 잘해야 보이는 거야? 그는 달라진 게 없었다. 여전히 서툰 영어, 조용한 성격, 한국에서 온 학생. 그런데 단지 수학을 잘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그건 작은 성취가 아닌 큰 깨달음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이야기의 진짜 시작이었다. 지우, 어제 정말 멋졌어. 다음 날 아침 지후가 교실에 들어서자 몇몇 학생들이 속삭였다. 마치 TV에 나온 연예인이라도 되는 듯 시선이 따라왔다. 누군가는 눈을 마주치며 살짝 웃었고 누군가는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그 수학 문제 도대체 어떻게 푼 거야? 지후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지만 속은 복잡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도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던 이 교실. 그런데 이제는 갑자기 다들 자신을 알아본다. 브룩스 선생님은 수업 후 따로 지후를 불렀다. 지후, 수학 동아리에 들어오지 않겠니? 너라면 우리 학교가 처음으로 뉴욕 수학 경시 대회에서 성적을 낼 수도 있어. 지후는 잠시 말이 없었다. 수학을 좋아한다. 하지만 그 좋아함이 점점 기대로 변해가는 느낌이 들었다. 동아리에 들어가면 또 수학 잘하는 아시안으로 불릴까? 사람들은 나를 지후로 기억할까 아니면 수학 천재로만 기억할까? 생각해 볼게요. 지후는 짧게 대답했다. 그날 오후 지후는 우연히 복도를 걷다가 음악실 문 앞에 멈췄다. 문틈 사이로 잔잔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텅 빈 음악실. 구석엔 오래된 그랜드 피아노, 그리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 지후는 피아노 앞에 천천히 다가가 앉았다. 어릴 적 한국에서 잠깐 배운 적 있는 피아노. 건반에 손을 올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씩 눌러보았다. 도, 미, 솔. 불완전한 소리였지만 그의 마음을 울렸다.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순간 조용해졌다. 지후는 피아노 위에 손을 얹은 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난 그냥 나로 보이고 싶었을 뿐인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좋은 연주였어요.
지후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음악 선생님 미즈 캐럴이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띤 채 다가왔다. 몰입하는 모습 감동적이었어요. 수학 문제 풀 때도 그랬죠. 단순히 정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진심이 있었어요. 지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미즈 캐럴은 조용히 말했다. 지후, 넌 단지 수학을 잘하는 아이가 아니야. 너는 너 자신이야. 그걸 믿어야 해. 그 말에 지후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 누구도 이런 식으로 자신을 봐준 적은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펼쳤다. 수학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나를 봐주는 건 고맙지만 이제는 내가 좋아서 수학을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나는 김지후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음악실의 그 조용한 공간은 지후에게 처음으로 존재의 무게를 가르쳐준 장소였다. 좋아, 지후. 수학 동아리에 온 걸 환영해. 브룩스 선생님은 반가운 얼굴로 지후를 맞았다. 수학 동아리 활동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방과 후에 이루어졌고 그날부터 지후는 조용히 그 안에 섞이기 시작했다. 첫 모임, 칠판 가득한 수학 문제와 토론, 그리고 숫자를 좋아하는 친구들의 진지한 눈빛. 지후는 그 속에서 놀라운 평온함을 느꼈다. 여기선 말이 서툴러도 상관없었다. 모두가 숫자와 기호로 이야기했기에 지후도 같은 언어로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었다. 그는 점점 문제 해결 능력을 인정받았고 특히 마이클이라는 동아리 친구와 가까워졌다. 지후, 너 진짜 대단하다. 우리 학교가 한 번도 경시 대회 상위권에 든 적 없는데 이번엔 다를지도 몰라. 마이클은 언제나 긍정적이었고 지후가 스스로를 의심할 때마다 작은 용기를 건네줬다. 그러나 지후는 여전히 고민 중이었다. 나는 단지 수학을 좋아하는 건데 왜 자꾸 뭔가를 증명해야 할 것처럼 느껴질까? 브룩스 선생님은 대회 참가 신청서를 건넸다. 올해 뉴욕 수학 경시 대회는 11월이야. 너라면 충분히 가능해. 지후는 며칠을 망설였다. 그날도 그는 음악실에 들렀다. 건반을 하나하나 눌러가며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다. 그러다 문득 미즈 캐럴의 말이 떠올랐다.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는 게 중요해. 남들이 널 어떻게 보든 너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더 중요하지. 그 말은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다. 그래, 나답게. 내가 좋아서 하는 수학.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나로 설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다면. 며칠 뒤 지후는 브룩스 선생님을 찾아갔다. 선생님, 대회 나가볼게요. 그런데 제 방식대로 준비하고 싶어요. 결과보다 제가 이 과정을 즐기고 싶어요. 브룩스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지후. 그날 이후 지후의 하루는 분주하게 돌아갔다. 수학 동아리 활동, 도서관에서의 개인 공부, 그리고 때때로 찾는 음악실에서의 피아노 연주. 학교 분위기도 달라졌다. 친구들은 그를 볼 때마다 격려했고 예전엔 그를 괴롭히던 학생들조차 이제는 응원해라며 손을 내밀었다. 어느 날 마이클이 말했다. 지후, 너 정말 용감한 것 같아. 용감하다고? 응. 낯선 나라에서 너답게 싸우고 있잖아. 모두가 내 실력만 보지만 난 내 마음도 봐. 그 말에 지후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이제는 알 것 같았다. 내가 특별한 이유는 수학을 잘해서가 아니라 좋아하는 걸 위해 내 방식대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경시 대회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하지만 지후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 무대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그가 자신에게 정직하게 서는 자리였으니까. 경시 대회 날 아침. 뉴욕의 하늘은 맑고 높았다. 김지후는 혼자 이모 집을 나섰다. 그의 손엔 늘 들고 다니던 연습 노트, 그리고 가슴엔 차분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지후야,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너 자신을 믿고 즐기고 와.
이모의 말이 등 뒤에서 따뜻하게 감돌았다. 대회장은 뉴욕대학교 강당. 뉴욕 전역에서 온 학생들이 모인 이 큰 무대에 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을 드러내게 되었다. 필기 시험은 무난히 마쳤다. 이 시간 동안 그는 차분하게 문제를 풀었고 결과 발표 때 그는 상위 10명에 들었다. 이제는 무대 위에서 실제로 문제를 푸는 최종 라운드였다. 커다란 강당 한복판, 10개의 칠판과 수백 명의 관중, 그리고 그의 이름이 울려 퍼졌다. 7번 김지우. 브루클린 고등학교. 조명이 쏟아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지만 지훈은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칠판 앞에 섰다. 문제가 공개되자 긴장이 다시 밀려왔다. 복잡한 미적분 응용 문제. 그러나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분필을 들었다. 과거의 나를 위해, 지금의 나를 위해, 그리고 미래의 나를 위해. 그는 칠판 위에 숫자와 기호를 써내려갔다. 오직 수학과 자신만이 존재하는 세계. 그 안에서 그는 완전한 자신이었다. 모든 식을 끝냈을 때 강당은 정적에 휩싸였다. 곧이어 터져나오는 박수. 심사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7번 김지우 정답입니다. 1위입니다. 그 순간 지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느꼈다. 주변의 소음이 들리지 않았고 가슴 속에서 묵직하게 무언가가 터져나왔다. 그건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존재를 인정받은 사람의 해방감이었다. 시상대에 오른 지훈은 트로피를 받아들며 생각했다. 이건 단지 수학 때문만은 아니야. 이건 내가 나를 믿은 결과야. 인터뷰에서 기자는 물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잠시 정적. 그러다 지훈은 천천히 대답했다. 저는 김지우입니다. 작은 사람일지 몰라도 작은 수의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단순하지만 깊었다. 어느 누구의 시선도 아닌 오직 자신의 목소리로 말한 첫 자기 선언. 학교에 돌아오자 현관 앞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브루클린 고등학교 최초의 수학 경시대회 1위 김지우를 축하합니다. 한때 그를 조용히 지나치던 학생들이 이제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지우야. 정말 멋졌어. 그는 처음으로 존경이라는 눈빛을 받았다. 그리고 더는 숨지 않았다. 그날 밤 지훈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나는 이제 도망치지 않는다. 숫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다. 나는 수학 천재도 투명 인간도 아닌 김지우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며칠 후 교내 조회 시간. 지훈은 전교생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저도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너무 무서웠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누구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자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걸요. 정적. 그리고 1명, 2명 학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곧이어 강당은 우레와 같은 환호로 가득 찼다. 그 순간 지훈은 깨달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날 오후 옥상에서 마이클이 말했다. 지후야, 새로운 한국인 전학생 왔다더라. 아무도 말을 안 걸었다던데. 지훈은 창가 너머의 따뜻한 봄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먼저 가볼게. 마이클은 웃으며 어깨를 툭 쳤다. 그래. 너만큼 잘 이해해줄 사람도 없을 거야. 바람이 불었다. 지훈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곳엔 작은 흰 구름 하나가 천천히 떠가고 있었다. 어쩌면 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걸지도 몰라.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